일본 가수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K-팝 스타들은 일본인들이 거의 못하는 것을 며칠이나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 외국인 스타들의 최고 관객 동원수였어요. 톰 크루즈도 3,000명 정도밖에 오지 않았대요. 100kg을 세운 거죠. 성범죄를 일으킨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재판을 보러 와요. 일본 팬들이 스토커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일본인의 10% 정도가 K-팝에 열중하고 있다. 이것은 굉장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네, 사실 그 혐한이라는 것은요, 일본에서는 전체적으로 만들어진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2006년에 일본에서 아베 신조 1차 내각이 출범되었는데요. 그때 사실상 혐한이라는 것이 본격화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의원의 일치가 아니었고 당시 아베 내각의 장관들의 후원회 회장이라든가 거의 혐한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왜냐하면 한국인이 일본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일본인의 일을 뺏었다, 이러한 그 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제1한국인의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모임이라든가 이런 식의 혐한 단체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 사람들이 혐한 시위라는 것을 길에 나가서 한 거죠. 한국에서는 많이 보도됐어요. 그런데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하여서 2015년 정도가 되면 가운타 혐한 시위라고 하여서 혐한 시위를 그만둬라라는 그러한 일본인들이 꽤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혐한 시위하고 가운타 혐한 시위가 대치하는 그러한 장면을 또 우리는 그 TV에서 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점점 이러한 내용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한류 그리고 K-팝에 대한 인기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BTS라든가 블랙핑크가 일본에 가면 일본의 노무크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붕을 갖고 있는 야구장이에요. 그게 보통 일본에서는 5만 명에서 6만 명 들어가는데 그곳을 매진시켜요. 일본 가수는 그런 거 못합니다. 일본에서는 10,000명 정도 들어가는 그러한 큰 대회장에서 하는 것이 일본 가수들의 꿈이에요, 사실. 그래서 일본의 무도관이라든가 그런 데서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한국의 그러한 K-팝의 탑 스타들은 일본인들이 거의 못하는 노무크자 메이진라는 것을 며칠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보고 자랐던 그러한 일본의 젊은 세대, MZ세대, 특히 G세대들은 거기에 많이 동경심을 가졌고 한국인에 대한 혐한적인 생각이 전혀 없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씨앗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쭉 쪽에서 이러한 연예계 쪽에서는 노력을 했습니다. 모아가 일본에 가서 브레이크 댄스를 중심으로 K-팝을 J-팝로 바꿔가지고 노래를 불렀고요. 카라라는 그룹이 일본에 가서 더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카라 때문에 한국말을 섞은 노래가 일본에서 꽤 유행하게 되었고, 그 말이 뭔지 모르겠네 라고 해서 카라의 노래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그러한 일본인들이 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시다시피 배현준의
연사마 붐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한 붐이 된 거죠. 배현준 씨가 일본 도쿄의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5천 명 이상의 일본인들이 바로 연사마를 맞이했습니다. 이거는 일본을 방문한 여러 외국인 스타들의 최고의 관객 동원수였어요. 그러니까 톰 크루즈도 3,000명 정도밖에 오지 않았대요. 그러나 연사마 배현준이 갔을 때는 5,000명 넘는 팬들이 그 공항을 메웠다라는 대기록을 세운 거죠. 그때쯤부터 이제 그 혐오는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 대해서 너무 K-pop, K-드라마, K-콘텐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현재는 그 당시에 특히 연사마 붐을 일으킨 그 당시에 30대, 40대의 손들의 아이들이 더 어렸을 때부터 보고 다 K-뮤직, K-팝 또 K-드라마예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래서 대물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혐오이라는 것이 거의 다 사라져 버렸고요. 한일 관계를 또 좋게 만들자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노력이 지금 결실을 맺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류의 인기는 일단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좋아하는 일본 밴드들은 예를 들면 뮤직,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인구의 거의 15% 정도가 K-팝에 열중하고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또 30% 정도까지는 K-팝은 괜찮네.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 정도의 내용. 그러니까 15%에서 30% K-팝을 어쨌든 좋아한다 라고 하면 이것은 굉장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요. 아무래도 Z세대, 1995년 이후에 태어난 그러한 세대가 주로 한류 팬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가면 갈수록 한류 드라마라든가 또 K-팝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러한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세대 차이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한류 콘텐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일본에서는 사람의 초점으로 맞추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팝이면 BTS를 좋아한다. 이거 노래라기보다 BTS를 좋아한다. 그러면 끝까지 좋아합니다. 블랙핑크를 좋아하면 또 끝까지 좋아하고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좀 성범죄를 일으킨 그러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재판을 보러 와요. 일본 팬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뭐를 했던 팬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어떤 가수나 배우의 팬이 되면 스토커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쭉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예를 들면 연사마는 말할 것도 없이요. 배현준 씨. 지금은 배현준 씨는 거의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배현준 씨 다음은 누구냐라는 건데 일본에서는 배현준 씨 팬들은 대체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배현준 씨는 사라졌지만 계속 팬이에요. 이런 현상이 조금 한국과는 다르죠. 예를 들면 또 제가 아는 일본 분은 이민호 씨를 너무 좋아해요. 이민호 씨만 나오는 드라마, 영화 다 봐요. 그리고 일본에서 또 그런 것을 또 CD로 바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일본어의 자막을 넣고요. 그런 거 다 계속 사요. 그리고 이민호 씨가 예를 들면 파친코라는 그러한 드라마에 나갔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들의 굉장히 고생한 인생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거부감이 있는 일본인들 꽤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에 있어서는 이민호가 이게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민호가 하면 다 수용해. 그렇게 하여서 일본 사람들은 그 일제강점기의 역사도 배워요. 그런 사례로서는 미스터 선샤인 있죠. 이병헌이 미스터 선샤인으로 실제 있었던 역사를 토대로 만든 일제강점기에 들어가기 전부터 일제강점기에 조금 들어간 후에 이야기가 쭉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병헌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거 이병헌의 팬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일본에. 그래서 그 미스터 선샤인을 보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러한 역사가 있었는가 라고 하여서 많이 그래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 한류 콘텐츠가 특히 K-팝은 그냥 노래이지만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를 또 아주 좋아하는 한류 스타를 통해서 배우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이게 굉장히 그 좋은 현상. 그래서 한국 쪽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많이 활용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류가 그리고 K-팝이 왜 먹혔는가라는 게 중요하죠. 그거는 일본에 있는 콘텐츠에 얻는 것이 있으니까 먹힌 것이고, 또 같은 전설을 또 느끼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왜냐하면 70% 정도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30%는 일본에 없고 굉장히 새롭고 감동적이다. 그러니까 먹힌 거예요. 그런데 요새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요. K-팝의 인기가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다.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요새 K-팝의 음악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거 AI가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 AI 아시죠? 사람이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손이 들어가기는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AI가 새로운 거 만든대요. 그러나 AI라는 것은 학습한 것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K-팝 뮤직의 내용이 이거 음악인데 아주 비슷비슷하게 됐대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찬조성이라든가 못 느끼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소소히 K-팝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은 AI를 너무 사용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만이 창조력을 충분히 발휘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하잖아요. 이거 AI는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AI가 아주 창조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학습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창조력이 있는 그런 AI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일을 빨리 한다. 사람이 10일간 하는 것을 그냥 10분 만에 만든다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내용이 창조적인가 하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한류가 세계를 석권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창조력, 세계에 얻는 그러한 굉장히 빛나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고요. AI의 능력을 보여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뉴진스가 지금 활동 못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일본에 가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그때 뉴진스의 해니가 일본 노래를 불렀잖아요. 물론 일본 노래를 몇 곡 불렀는데 그 일본 노래가 마츠다 세이코라는 지금 60세 넘은 지금도 아이돌인데, 마츠다 세이코가 1980년대 초에 데뷔했을 때 데뷔 두 번째 곡이었거든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당시 엄청난 히트를 한 그 곡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또 새로운 분위기로, 또 옛날에 그런 향수를 다 살리면서 했기 때문에 이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낸 것이었습니다. 이런 뉴진스가 또 사실상 사라져 버려가지고요. 일본 사람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뉴진스 같은 그룹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뭔가 보호막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뭐 제가 하루 이야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하나의 팬으로 뉴진스 아주 좋아한다라기보다 K-팝의 팬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또 먹여주는 TV에서 불러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일본 쪽의 이야기 또 한류 이야기도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독도 이야기도 했고요. 예, 또 홍보해도 된다고 하니까 제 호사카 유지 TV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그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 기본적인 채널은 호사카 유지 TV입니다. 거기 아직은 15만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와 주셔가지고요. 구독, 좋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다시 뵐 수 있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you